네, 이 시간에는 맥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적은 고구려의 맥족들이 즐겨 먹던 고기 요리인데요. 양념을 한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서 구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적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죠. 양념을 해서 꼬챙이에 다 꿰어서 그 다음에 계란물을 묻히던지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 그 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적이 계속 저희들이 이제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고기가 이제 육식이 좀 많이 금지가 되었고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몽고와의 교류로 인해서 다시 육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고기 음식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야맥 또는 설야맥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야맥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오는 밤에 석쇠에 양념한 고기를 구워서 다시 차가운 물에 담가서 기름기를 빼고 그것을 다시 구워서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참 이 음식에도 이 풍요와 멋을 아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야맥적 또는 설야맥이 궁중으로 들어가서 너비아니가 되었습니다. 너비아니는 너푼 이렇게 썰어서 양념한 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비아니가 됐고 지금의 불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맥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고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된장이 들어갑니다. 된장으로 돼지고기를 양념을 해서 그 다음에 구워서 잘라서 또 채소랑 먹던 아니면은 이렇게 요즘같이 상추쌈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상추쌈이나 깻잎이나 기타 등등 다른 채소들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영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을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적에 대한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돼지고기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등심을 쓰셔도 되고 어느 부위나 상관없습니다. 뭐 앞다리나 뒷다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등심을 준비한 이유는 살코기도 있지만 적당한 기름층이 있기 때문에 구웠을 때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서 제가 등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금 두툼하게 썰어서 그다음에 칼집을 내서 그다음에 구워서 잘라서 먹는 건데 단백질은 열에 닿으면 수축하고 응고되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꺼운 부분이 더욱더 이제 수축을 하면서 더욱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안 익고 겉에만 설 익다 보면은 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 얇게 썰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된장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중에 부어줄 건데요. 된장 소스에는 된장과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청주 그리고 맛술 조금 그 다음에 뭐 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된장만 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풀다 보면 너무 되직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 물을 여기다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들었습니다. 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핏물을 뺀 고기에 같이 넣어서 조금 묽게 하다 보면 양념이 되면은 나름 묻히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묽게 이렇게 제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된장이 들어가는데요. 된장이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근데 된장이 시판 된장을 쓰시면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집에서 담그신 가정의 재래식 된장을 쓰실 경우에는 조금 더 짭니다. 아무래도 된장이 장독대에 있다 보면 열을 받아서 염분기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짜서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만 구워서 먹기에는 영양적으로 너무 불균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채소를 함께 이렇게 무침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양념이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채소 무침과 함께 곁들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쌈까지, 요즘 상추쌈, 깻잎 뭐 이것저것 너무 맛있는 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쌈에 다른 장을 같이 얹지 않으시고도 이것만으로도 싸서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프리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양파도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는 나중에 썰어서 이렇게 물에다 담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양파가 매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운맛을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영양부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부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부추도 되고, 또 지금 그냥 나오는 일반 부추도 되고, 호부추라고 해서 중국 부추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채소는 어떤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골고루 지금 나오는 채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강하고 마늘을 준비를 했는데요. 생강하고 마늘은 나중에 고기 양념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굵게 나중에 썰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나중에 무쳐야 되잖아요. 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춧가루, 설탕, 깨,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지금 설탕이 살짝 녹고, 소스는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숙성이 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제가 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초와 참기름이 있는데요. 식초까지 함께 섞어 놓으면 그 식초의 새콤한 맛이 점점점 감해지기 때문에 요리할 때 마지막 전 단계에서 식초를 함께 넣고 묻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활용 점정으로 조금 고소한 풍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기름은 그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얇게 썰어서 준비한 목심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핏물을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소스를 여기다가 소스를 넣어서 이제 양념을 해서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이 배어야 되니까 그 양념을 넣어야겠죠? 네, 그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묽은 소스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묽은 소스를 만들어서 재료가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힘껏 하다 보면 고기가 또 뜯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마늘을 지금 함께 넣지 않은 이유는, 마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늘과 생강을 제가 썰을 거예요. 썰을 건데 다진 마늘을 여기다 넣게 되면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굽다 보면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살짝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굽다가도
타질 않기 때문에 조금 굵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을 썰어주는 특별한 뭐 팁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크기만 조금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썰으셔서 함께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과 생강을 여기 위에 부어서 이제 나중에 함께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조금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썰겠는데요. 자,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운맛을 조금 빼서 함께 어우러지는 맛을 표현하고자 매운맛을 조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여기 영양부추가 많이 가늘죠? 가늘고 작기 때문에 양파와 나머지 채소들도 최대한 아주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양파는 길이로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썰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양파만 너무 길면 삐죽 튀어나와서 모양이 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조금 썰면 조금 짧게 썰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선으로 이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물에 담궈주겠습니다. 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파프리카를 썰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겉면은 살짝 이렇게 매끌매끌하고요. 속은 이렇게 약간 우들두들합니다. 그래서 겉면을 썰게 되면은 미끄러워서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프리카는 안으로 이렇게 써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살이 두꺼운 거는 조금 이렇게 도려내고 쓰겠습니다. 다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조금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으로 썰 건데요. 일단 파프리카가 길이로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로 길어지기 때문에 섬유질이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로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걸 볶음 요리로는 길이로 썰어주면 그래도 볶았을 때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샐러드용이나 이렇게 생채용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 가로로 썰어주면 이 섬유질을 딱딱딱 끊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부추를 썰어 볼 건데요. 영양부추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키를 어느 정도 그래도 모양을 그래도 냈으면 하는 마음에 키를 어느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자를 건데요. 대부분 끝에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을 조금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썰 건데요. 뭐 5cm가 좋습니다. 4cm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먹기 편한 크기가 제일 좋은 거, 그 길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파는 매운맛을 빼고 이제 물을 버렸습니다. 이 양파를 대부분 몇 분 정도 이렇게 물에다 담가서 매운맛을 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나머지 채소들을
잘라서 정리할 동안에 그 사이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제일 먼저 썰어서 물에 담가 놓는 이유가 이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매운맛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양파를 제일 먼저 썰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파 여기에 담겨 있던 물은 버리시고, 물이 그래도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면포나 이런 것으로 조금 닦아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소스가 함께 이제 들어가면 채소다 보니 아무래도 염분이 닿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탈수 현상으로 수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스가 너무 묽어져서 또 간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물기는 최대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얹어서 굽겠습니다. 이거는 스테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 겉면만 타서 속은 제대로 익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불 정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불을 낮춰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넣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꼬챙이에 꿰어서 불에다가 구워야 되지만 꼬챙이에 꿰서 굽기에는 이 모든 시설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팬에다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지금 이 양념이 되어 있는 이 고기를 구울 때는요, 계속 타고 또 수분기가 없어서 기름을 계속 이렇게 둘러주시기도 하는데요. 기름을 둘러주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많이 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수분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들어가면 온도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을 조금 올려주시고, 고기가 타는 듯 하면 또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서 온도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마늘이 이렇게 타지 않고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잔잔하게 다진 또 그런 마늘을 쓰신다면 지금 벌써 다 양념에 굽다 보면은 다 타서 지금 너무 많이 시커멓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하고 생강은 조금 굵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여분의 이런 소스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약간 불을 센 불에다 해서 마지막에 이 소스들이 함께 스며들 수 있도록 바짝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센 불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자, 이제 그릇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야채 모두를 섞어서 여기 옆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하고 설탕하고 그 다음에 청주 조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깨 이런 거를 함께 미리 섞어놨고요. 그 다음에 식초는 제가 지금 약간 묽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재료를 하나씩 넣다 보면 꼭 뭉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미리 섞어 놓으면 설탕도 빨리 녹을 수 있고 재료가 조금 더 어우러지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 영양부추를 지금 함께 넣지 않은 이유는 영양부추가 다른 채소에 비해서 조금 더 조직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한 것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조직이 연한 걸 나중에 해줘야지 같은 힘으로 조직이 연한 것,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과 조금 단단한 것을 함께 섞어주다 보면은 금방 물러지게 되고 금방 또 축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단단한 양파하고 파프리카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묻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재료인 영양부추를 넣고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섞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물르듯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털어주듯이 이렇게 섞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활용점정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활용점정인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극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떨궈 주시고요. 참기름을 넣고는 너무 많이 오랫동안 섞어 주지 마시고요. 몇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섞어 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벌써 깨하고는 미리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자, 그런 다음 미리 담아 놓은 고기 옆에 자, 옛날에는 이렇게만 해서 고기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영양 균형을 위해서 채소 무침을 함께 옆에다가 곁들여 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양념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는 상황에서는 많은 요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묻혀서 내면은 금방 좀 요리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채소 무침, 채소는 이거 아니더라도 요즘 나오는 채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무쳐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도 먹을 수 있지만 쌈까지 같이 곁들인다면 지금 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까지 같이 곁들여 드시면 굳이 소스를 더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양념해 놓은 장을 추가를 안 하시고도 여기에 그냥 싸서 드시기만 해도 될 정도로 간이 잘 배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맥적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맥적에서 포인트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저희가 집된장을 쓰죠. 집된장을 제가 원래는 집된장을 쓰시기를 원했는데 집된장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시판 된장보다는 훨씬 짭니다. 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음식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적게 넣으세요. 적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간을 보시고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고기에 있는 간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만들어 놓으신 소스의 간을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생강하고 마늘을 조금 크게 썰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강하고 마늘이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희가 갈은 생강, 갈아 놓은 마늘을 쓰시게 되면은 불에 닿는 순간부터 잔잔한 입자들로 인해서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과 마늘은 조금 굵게 다져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채소마다 다 단단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단단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영양부추는 마지막에 넣어서 제가 묻혔습니다. 제일 먼저 단단한 파프리카와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묻혀주시고 어느 정도 색이 입혀지고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 그때 영양부추를 넣어서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리도 과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음식들도 그냥 다 넣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스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넣다가 보면 설탕 하나, 뭐 하나, 뭐 간장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넣은 그 자리에만 소스가 뭉쳐 있어서 그 양념들을 다 퍼지게 골고루 간이 배이게 하려면 오랫동안 자꾸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료 자체가 손상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념류 정도는 미리 섞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또 어우러지기 때문에 요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맛도 더욱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식초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었죠. 식초를 먼저 소스에다가 섞어 놓다 보면은 그 산미가 많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맛의 차이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마지막에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은 항상 요리의 맨 마지막입니다. 보통 음식을 하다 보면은 들기름은 함께 넣어서 불에 익힐 수 있지만 참기름은 가능하면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 향과 맛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